안녕하세요. 서병익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콘덴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 콘덴서의 용량은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간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용량은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용량을 단위로 구분해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구분합니다. 단위는 패러드입니다. 그런데 이 패러드의 용량이 너무 커서 실제로 전자공학에서 이 패러드를 그냥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패러드의 100만 분의 1인 마이크로패러드의 100만 분의 1인 피코패러드를 보조 단위로 사용을 하고 우리 오디오 회로에서는 거의 다 마이크로패러드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플링 콘덴서로 사용하는 그 용량은 작다면 0.1 마이크로패러드, 크다면 1 마이크로패러드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커플링 콘덴서의 용량이 작아야 좋을까요? 커야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콘덴서 용량이 어떤 때는 비교적 작은 용량을 사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1 마이크로패러드라는 조금 큰 용량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 단의 임피던스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콘덴서 다음에 오는 임피던스가 낮게 되면 콘덴서의 용량은 커져야 되는 것이고 다음 단의 임피던스가 높으면 보내는 측의 콘덴서의 용량은 작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콘덴서가 작다면 다음 단의 입력 임피던스가 큰 것인 것이고 콘덴서의 용량이 크다면 다음 단의 입력 임피던스가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 콘덴서의 용량이 크다고 해서 용량이 큰 콘덴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회로를 설계할 때 계산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하고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이 회로에서 콘덴서의 용량을 선택하는 공식에 대해서도 어쩌면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회로 설계가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최소한 원리를 알았으니 콘덴서 용량이 커야 좋다는 등, 뭐 작으면 나쁘다는 등 하는 이런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것이죠. 의미 없는 얘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아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본질을 흐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 할 일도 많고 또 하다 보니 유튜브 영상을 자주 찍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최소한 2편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그저 마음뿐이고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연구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덴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콘덴서 성분에는 코일 성분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에나멜 선을
돌돌 말아 만드는 것이 코일입니다. 그런데 콘덴사를 만들 때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넣고 돌돌 말아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코일 만드는 것과 유사하지 않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에는 어느 정도의 코일 성분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상 돌돌 말아서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코일 성분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용량을 크게 확보하려다 보니 대부분 둘둘 말아서 만듭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콘덴사에는 코일 성분이 중첩이 되어 있다. 이 코일 성분이 중첩되어 있어서 콘덴사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콘덴사에 중첩되어 있는 코일 성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급 콘덴사, 고급 커플링 콘덴사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이 코일 성분을 없앤 콘덴서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리를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콘덴사를 광고할 때 이거 원리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코일 성분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특수 공법을 이용해서 만든 콘덴사여서 코일 성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음질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게 광고를 하죠. 그런데 내용을 알면 이 콘덴서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릴 일이 없는 것이죠. 왜?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코일 성분을 이해하게 되면 콘덴사와 더불어 대부분의 그 전자공학으로 이루어지는 이 전자회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코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항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몇 가지만 명쾌하게 동작 기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이 재밌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오디오 얘기를 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마주 앉아서 재미있는 오디오 담론을 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음 편 영상도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